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물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영상물은 지난번 5주에 걸쳐서 전라북도 무주군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했던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이끈다, 이런 주제로 5주에 걸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제는 치매, 무료함이 없는 노후 삶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이끈다,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 5주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강의를 중요한 내용 위주로 요약을 해서 올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목표를 인간에 있어서 정신 또는 혼이 어떻게 육체의 주인 역할을 하면서 일상의 삶과 건강한 육체를 이끌어가며 평소에 어떠한 정신적 활동과 취미생활로 노후에 치매나 무료함이 없이 삶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서로 이해를 공유하면서 체득해가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중심 내용으로는 정신과 육체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즉 정신이 어떻게 해서 육체의 주인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와 또한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어떠한 정신적 활동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이해와 좋은 정신적인 활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노후를 치매나 무료함이 없이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 평소에 어떠한 취미생활이라든가 삶을 해야 하는지, 즉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러한 내용들을 습득하는 데 강의 중심 내용을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혼과 정신과 마음, 혼은 영어로 하면 soul이라고 하고요, 정신은 spirit, 그리고 마음은 mind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혼과 정신과 마음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물론 나의 다른 영상물들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첫째, 혼은 개별의 생명체로 살아있으면서 삶을 영위해가게 하는 그런 주체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을 혼이라고 하고요. 이 혼은 태어나면서 육체에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며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신과 마음의 활동을 통해서 혼이 변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혼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얼마나 훌륭하고 악하느냐에 따라 혼지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는 지능지수에 따라서 지능이 높을수록 더 악하고 더 훌륭할 수 있는 그런 혼을 만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혼은 그 혼짓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크게 참혼과 잡혼과 악한 혼, 악혼으로 구분해서 그룹핑할 수가 있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혼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과 다소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한데, 혼은 살아서 존재하지만 영혼은 죽어서 살아있을 때 만들어진 그 혼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죽어서 남아있는 혼, 그것을 영혼이라 한다. 영어로는 똑같이 soul이라고 표현이 됩니다만은, 나는 혼과 영혼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그런 혼에 비해서 정신은 혼이 이치의 혼과 교류하는 채널, 또는 그 채널이
동작되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혼이 진리와 이치를 내용으로 갖는 그런 신과 교류하고 있는 채널 또는 그 채널이 동작하고 있는 상태, 그러한 것을 정신이라 부른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러한 정신은 인간에 있어서 두뇌를 중심으로 동작이 되고 객관적인 참, 옳은 것이죠. 객관적인 참과 관련이 되고 두뇌에 있어서는 냉철함이 요구가 되고 그 정신의 특징은 절대적인 그런 성질을 갖는다. 즉 정신이 추구하는 이치와 진리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인 성질을 갖는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마음은 혼이 자신이 속하는, 즉 자신의 육체가 속하는 물리세계에 있어서 다른 인간 또는 다른 생명 또는 다른 어떤 물질과 나누는 교류, 즉 혼이 이웃에 있는 다른 인간 또는 생명과 교류하는 그러한 것을 마음이라 한다. 이렇게 나는 정신과 혼을 구분해서 마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음은 가슴, 즉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면서 주로 주관적인 욕구, 선하고 악한 거, 미추, 아름답고 추한 거, 또는 감정, 여러 가지 감정, 희로, 애락,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그리고 사랑과 미움, 애증,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한 호오, 이러한 주관적인 욕구, 감정, 이러한 것들과 관련이 되면서 이러한 마음에 있어서는 정신이 냉철함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마음은 냉철함보다는 온화함 또는 부드러움이 요구가 된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정신이 추구하는 이치와 진리에 비해서 마음에 대한 그러한 것들은 상대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서 주관적인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굳이 정신과 마음을 유교에서 말하는 사단 칠정에 비교를 하면은 정신은 사단의 인, 의, 예, 지, 구체적으로는 인의 측은지심, 의의 수호지심, 예의 사양지심, 지의 십이지심 이런 것에 해당이 되고, 마음은 사단 칠정 중에서 칠정, 기쁨, 희죠, 노여움, 노, 슬픔, 애, 두려움, 그 다음에 사랑, 애, 싫어함, 오, 욕망, 욕, 이러한 것들의 칠정에 관련이 된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마음은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싫어함, 욕망, 이러한 감정에 관련이 된다. 이렇게 사단 칠정과 연관을 시킬 수가 있고요. 따라서 앞에 말씀드렸던 정신과 마음의 차이,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정신은 사단 중에서도, 즉 사단의 인의, 예지, 그 중에서도 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십이지심, 즉 십이지심에 해당이 되고, 인과 예와 의, 인과 의와 예는 마음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신과 마음을 구분해서 말할 때 크게 보면은 사단 칠정 중에서 사단은 정신과 칠정은 마음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은 사단 중에서도 인, 의, 예 이런 것들은 마음과 관련이 되고, 지, 십이지심은 정신과 관련이 돼서 이는 사단 칠정의 거의 대부분이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유교는 주로 인간 사이의 윤리에 중점을 두고
사단 칠정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자연의 원리라든가 이치,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이러한 것을 탐구하는 그런 과학 또는 철학에 비해서 유교는 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사단 칠정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정신과 마음에 대해서 정신면이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정신이나 마음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기능에 해당하면서 죽은 후에는 그 기능이 멈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혼은 정신과 마음 활동이 이루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는 영혼으로 남아서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만은 혼은 육체가 죽은 후에는 변하는 것이 중지가 되고 살아있는 동안 만들어졌던 혼은 이웃과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작품이나 말이나 책이나 또는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즉 영혼으로 남아있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큰 범위에서는 정신이라고 하면은 마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정신이 마음과 혼과 모두를 대표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서는 구분해서 정확히 말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혼과 마음을 포함하는 그런 것을 정신이라고 해서 정신이 그들 모두 대표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목표로 하는 그러한 이치, 깨달음 또는 진리 깨달음, 그러한 이치는 물리세계와는 관계없이 항상 어디에나 불변으로 존재합니다. 우주가 없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이치는 옳게 그대로 있습니다. 인간의 깨달음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치가 존재하는 걸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온참은 이치의 세계를 신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치는 신이 언제 어디나 나타나는 것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처럼 이치를 내용으로 하는 그러한 존재를 신이라고 한다면은 이치와 신은 서로 연관시켜서 이치는 신의 내용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나 물리세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옳게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지요. 그러면서 진리는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치, 그러니까 이치 중에서는 우리가 사는 우주에 실현되는 이치도 있고 다른 우주에서만 실현되는 이치도 있고 또한 어느 우주에도 실현되지 않는 그런 이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치 중에서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치, 즉 자연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는 이치, 그러면서 자연이 변하는 그런 규칙, 그 자연 법칙에 이치가 들어있게 되는데요. 내재한다고 저는 표현합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우주의 자연 법칙으로서 내재하는 그런 이치를 저는 진리라 부른다. 참한 이치, 이치 중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이치, 먼저 알면은 삶에 도움이 되는, 직접 도움이 되는 이치, 그것을 진리라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왔고요. 인간은 정신 활동을 통해서 이치와 진리를, 그리고 마음의 활동을 통해서 윤리, 도덕을 깨달으면서 혼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각 개체의 일생 동안 만드는 그러한 혼에 대해서 지수화할 수가 있다. 그 지수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제가 만든 혼 지수 측정 표에는 플러스로 100단계, 마이너스로 50단계 해서 한 단계 10점 해서 훌륭한 혼에 대해서는, 또는 긍정적인 혼에 대해서는 0에서 1000점까지, 그리고 해로운 혼 또는 잘못된 혼, 타락한 혼, 그러한 혼에 대해서는 음의 지수 0에서 마이너스 500까지 그런 혼지수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와 함께 설명을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체가 생명체로서 얼마나 크게 살아있느냐, 또는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가, 얼마나 훌륭한 혼을 만들어 왔는가에 따라서 혼지수를 부여하면서 혼지수 위주로 살아야 한다. 즉 육체나 물질 중심에서 혼 중심으로 보는 것으로, 즉 얼마나 크게 살아있느냐 또는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있느냐, 그러한 것을 육체 위주로 보는 게 아니고 혼 위주로 보아야 된다. 그러할 경우에 우주 모든 것, 만유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우주 만유에는 최소한의 혼이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혼의 훌륭함과 크기와 그런 것들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면서 우주 만물을 이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나오고요. 또한 이러한 방식은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서 모순이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육체 위주로만 삶을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크게 그리고 훌륭하게 살아있느냐 또는 악하게 살아있느냐, 그 다음에 죽어서도 혼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얼마나 넓게 그리고 오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치와 진리의 성질과 관련시키면서 또는 신과 관련시키면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된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요. 흔히 하는 말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매우 보편적인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은 매우 틀린 말이거나 또는 아주 조금 맞는 말에 해당됩니다. 모든 성인까지도, 일반인은 물론이고 모든 철학자나 사상가도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또는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로부터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고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철학은 그것은 틀리고, 어디까지나 혼이 중심이 되고, 즉 정신이 중심이 되고 육체가 부가되는, 주인이 아닌 부가되는, 그래서 반대로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이끈다. 정신이 올바라야 육체가 건강할 수 있다. 이런 반대 개념으로 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금까지의 철학과 매우 다른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또는 혼보다 눈에 보이는 육체 위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거의 없으면 육체는 그저 덩그러니 고깃덩이, 그 물질 덩이에 해당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육체 위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 또는 삶의 가치를 생각해 왔기에 철학이 제대로 온 철학이 되지 못하고 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 왔다. 저는 그래서 죽으면 혼이 어떻게 되는지 천당과 지옥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귀신들 만들어내고 이러한 현상들이 있어 왔다. 그런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정신이 약하면 그런 미약한 하등동물이거나 적게 살아있는 그런 상태에 해당된다. 돌멩이 같은 경우도 혼은 있습니다만은 거의 0에 가깝고요. 무생물로부터 해서 미생물을 거쳐서 하등생물을 거쳐서 영장류로 올수록 정신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혼이 크게 개발되고, 물론 악하게 개발될 수도 있고 훌륭하게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혼의 크기나 훌륭함 정도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정신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크게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 그래서 운동선수와 같이 육체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것도
크게 살아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육체 위주로 크게 살아있는 것, 훌륭하게 살아있는 것을 본다면은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성직자나 철학자나 예술가나 연구자들과 같이 정신적인 활동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두뇌 활동이 매우 크게 일어납니다. 육체적인 활동보다. 그래서 크게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즉 성직자나 철학자나 예술가나 연구자들은 육체적 활동보다 정신적 활동이 크게 일어나면서 크게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영장류일수록 정신적인 활동이 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또는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결코 옳은 말일 수가 없는데요. 정신과 육체와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두 가지 비유를 또는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집과 그 집에 사는 주인 그런 관계와 비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컴퓨터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관계로 해서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집과 그 주인과 관계로서 설명을 해보면은 정신은 집에 사는 주인에 해당되고, 즉 여기서 정신은 혼까지를 포함합니다. 혼이 차라리 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요. 육체는 주인이 사는 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주인이 먼저이고 주체입니다. 집은 주인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인이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 건데요. 주인이 집을 짓고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듯 하면서도 조금만 방심하면 혼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쉽게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 즉 육체를 먼저 생각하고 육체가 있어야 정신이 있는 것으로 또는 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체 위주로 행동을 하고 육체 위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이치와 진리가 먼저 있고 물리세계가 나중에 수시로 발생하면서 있다 없다가 하는 임시적인 존재가 되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집은 주인을 보호를 하면서 편안하게 목적되는 일을 성취해 가도록 그런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집으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집을 짓게 되고, 집이 부서지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방치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즉 집은 주인에게 육체를 보호해주고, 즉 비나 눈이나 바람이나 어떤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또한 따뜻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제공해주죠. 그것은 주인이 집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한 도움을 잘 받으면서 주인이 목표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방치해서는 집이 부서지거나 망가져서 집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관계다, 이렇게 집과 그 안에 사는 주인, 그 관계를 정신과 육체 또는 혼과 육체 관계로서 비교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 설명을 컴퓨터에 비교하면은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는 정신에 또는 혼에, 그리고 육체는 하드웨어에 해당된다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즉 혼과 정신과 마음, 이것은 여러 가지 응용 소프트웨어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합친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두뇌라든가 신경망이라든가 오감, 이런 육체적인 것은 프로세서, 메모리, 그리고 I/O, 입출력 장치죠. I/O를 포함한 그 하드웨어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람에 있어서 정신 활동이 목표이듯이, 또는 혼이 목표이듯이, 컴퓨터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가 진정한 목표입니다. 하드웨어가 목표가 아닙니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걸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따라서 육체는 정신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것처럼,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 처리를 위해서 그런 지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체인 혼이 지능의 활동으로서 두뇌와 육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체와 외부 상호작용으로 정신과 마음의 활동을 동작시키면서 이해한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즉 마음과 정신 활동에 의해서 혼이 결정을 먼저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언행, 즉 말과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정신과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범에 물려가도 산다, 정신을 잃으면 죽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는 정신이 육체보다 더 주인이고 먼저다 하는 것을 잘 표현하는 그런 말이 되고요. 그런데 좋은 집에 산다고 저절로 사람의 지성과 품성이 좋아지고 훌륭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주인이 정신적으로 또는 혼 입장에서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는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좋은 정신활동, 좋은 혼을 갖추는 그런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지요. 좋은 집이 좋은 주인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주인이 좋은 집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물론 여기서 좋은 집은 어떤 집을 좋은 집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비싼 집하고 또는 호화스러운 집하고 그런 것과는 관련이 안 되는데요. 이런 바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흔히 또 말하는 것 중에 정신이 썩으면 육체도 썩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인이 부지런하고 청렴하면 집이 잘 관리되고 보수되고 깨끗이 관리가 됩니다. 정신이 깨끗하면 행동도 깨끗하고, 정신이 지저분하면 육체도 더럽게 됩니다. 정신이 올바르면 육체, 행위, 자세, 이런 모두가 올바르게 됩니다. 저는 육체의 주인은 정신이라는 것을, 또는 혼이라는 것을,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경우를 예를 드는데요.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물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 조건은 됩니다만은, 술을 아주 많이 마실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정신력이 육체를 극복하는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은 결코 술에 취해서 어떠한 육체적인 행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주 정신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술을 먹어도 그저 약간은 육체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술에 압도되어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주 정신력이 강하고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저는 소크라테스 예를 가끔 듭니다만은, 술을 아무리 먹어도 그저 물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면서 화장실 다녀오면은 물하고 술하고 같은 그런, 그래서 정신이 육체를 극복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인간에 있어서 주인은 혼 또는 정신이다,
육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고요. 앞에서 정신과 육체와의 관계를 주인과 집과 관계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좋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하기에 편리한 집을 말합니다. 비싼 가구나 실내 장식으로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민 집, 고가인 집, 이런 것을 좋은 집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생활, 관리, 청소하기에 불편한 집은 도리어 삶에 있어서 짐이 되는 그러한 집이고요. 사람은 집을 잘 가꾸는 그런 이상의 목표가 있습니다. 즉, 집을, 비싼 집, 호화스러운 집을 갖는 것 자체로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그다지 훌륭한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좋은 주인은 단지 부지런하거나 집 가꾸기에 적절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지식과 성품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깨달음에서 훌륭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아주 훌륭한 성인들은, 여기서 성인이라면 나이 먹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은 집 치장이나 집 관리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간은 능동적으로 자체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점이 컴퓨터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만은,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또는 인간에 있어서 정신, 혼과 육체 관계를 설명할 때 인간은 능동적으로 정신적인 활동이나 마음 활동을 통해서 혼을 훌륭하게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컴퓨터의 그 능동성, 부족한 능동성, 그것과는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주변적인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육체와 정신 또는 육체와 혼과 관계에 대해서 좀 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본 주제에 들어가서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라고 했을 때 그 건강함이란 어떠한 것을 건강한 정신 또는 건강한 육체라고 하는지, 건강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함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한 그런 상태, 튼튼함 그 자체 또는 그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매우 일반적인 그리고 거칠해적인 그런 의미가 되죠. 저는 건강함은 그에 비슷한 말로서 어떤 것이 잘 기능한다 또는 잘 순환된다, 또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 이러한 것이 건강함의 첫 번째 성질이 되고, 두 번째로 건강함의 그 성질은 선하다, 착하다, 이롭다, 또 도움이 된다, 그런 성질이 건강하고 연관이 되고요. 세 번째는 건전하다,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러한 것이 건강함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되고요. 또한 건강함의 그 특징으로서는 부지런하다, 어떠한 것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또는 상쾌하다, 기분이 좋다, 가뿐하다, 이러한 상태가 건강함을 나타내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반대되는, 건강함의 반대되는 앞에서 4개의 그런 그룹들과 반대되는 것을 예를 들어드리면은, 첫 번째, 병들거나 상처가 나거나 쇠약하거나 필요한 상태에 있거나 그런 것들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악하거나 해롭거나 손해가 되는 그러한 성질을 갖는 것은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건전하지 못한, 불건전하거나 깨끗하지 못한, 더럽거나 청결하지 못한, 지저분하거나, 즉 불건전하거나 더럽거나 지저분한 상태, 그건 건강함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게으르거나
귀찮거나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무거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것은 건강함을 나타내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건강함이란 잘 기능하고 잘 순환되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고 또한 선하고 이롭고 도움이 되는 그리고 건전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에 있고 부지런하게 동작되고 부지런한 상태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바라는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그리고 가뿐한 상태에 있는 것 그런 건강함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건강하지 못한 것은 병들어 있거나 상처가 나 있거나 쇠약하거나 피로하거나 또는 악한 상태에 있거나 해롭거나 손해가 되는 그리고 불건전한 더럽고 지저분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으르거나 귀찮거나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무거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건강함에 대한 뜻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를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정신적이라는 것은 건강한 정신에서 정신적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뇌로 생각하고 깨닫는 그러면서 이치적인 그 상대되는 말로는 육체적이다, 물리적이다, 물질적이다. 즉 정신적인 반대되는 그런 상대적인 말로는 육체적이다, 물리적이다, 물질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건강함과 정신을 합쳐서 건강한 정신이라고 했을 때는 죄나 악함이나 욕심이나 거짓이나 나쁜 생각이나 걱정이나 고뇌에 치우치거나 시달리지 않고 또한 염치와 양심에 저촉됨이 없이 맑고 밝고 깨끗 청결한 상태에 있으면서 사리 판단에 있어서는 항상 올바르게 사리 판단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정신의 상태, 그러한 정신의 상태를 나는 건강한 정신의 상태다, 건강한 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건강한 정신 상태에 있어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올바른 사리 판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올바른 사리 판단을 위한 그런 조건은 기본 조건이 있고 보조적인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조건은 물리적으로 파괴, 손상되지 않고 제대로 동작이 되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두뇌 상태,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이 올바른 사리 판단을 위한 조건이 되고요. 그 보조적인 그러한 조건으로서는 두뇌가 피곤한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항상 맑고 밝고 깨끗 청결한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보조적인 상태에 있어야 올바른 사리 판단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올바른 판단에는 참과 거짓에 해당되는 즉 지식적인 것에 대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참과 거짓 또는 지식적인 것에 비해서 선악, 예의 등 윤리적인 것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건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즉 참과 관련된 지식적인 그런 올바른 판단과 관련된 것은 충분한 지능, 올바른 사고 방식, 올바른 사고 방식에는 올바른 사고 논리, 사고하는 알고리즘, 컴퓨터로 말하면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 올바른 사고 방식, 그 다음에 바른 정보와 바른 데이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그런 지식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악과 예의 그러한 것과 관련되는 윤리적인 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있어서는 죄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리고 악하지 않는 해롭지 않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그리고 염치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래서 추하거나 더럽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선악, 예의 등 그 윤리적인 것과 관련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그런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그 핵심을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이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정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이끌게 되는가. 그 중간 과정으로서는 생활, 건강한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말과 행동의 생활이 일어나는데, 그 말과 행동, 생활을 거쳐서 육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강한 정신이 말과 행동, 생활을 거치면서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건강한 정신에 있어서 악함, 욕심, 거짓, 나쁜 생각에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한 정신의 기본인데, 그러한 건강한 정신을 통해서 염치와 양심, 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행동과 언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롭지 않는 말을 삼가하게 되고, 모든 생활 활동에서 평온하고 자유로움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정신에 의한 생활 원행들은 육체에 해가 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되고, 남의 폐를 끼치거나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육체에 해가 되거나 위험한 상태가 오지 않는 건강한 육체를 갖추는 기본 조건이 되고요. 두 번째, 맑고 밝고 깨끗한, 그리고 청결한 그런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생활에 있어서는 걱정, 고뇌에 시달리지 않게 되고, 항상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청렴, 청결, 건전, 성실한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육체적으로는 정신이 육체를 잘 돌보면서 항상 육체가 좋은 상태에 있도록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이는 적절한 식사, 노동, 운동, 수면, 휴식을 통해서 건강한 육체를 만드는 직접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뇌와 육체가 잘 순환하고 기능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치매와 무료함, 특히 늙음으로써 정신적인 활동이 거의 없을 때는 무료함을 느낍니다만은, 그 치매와 무료함에서 벗어나서 항상 건전하면서 정신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럼으로써 무료함을 겪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치매로부터 멀리 있게 되고요. 세 번째, 건강한 정신과 관련해서 사리 판단이 올바르게 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는 행위에 있어서 오류나 실수가 없는 그러한 생활이 이루어지고요. 이에 따라서 육체가 위험하고 손상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없게 되고, 주위의 자연과 사람들과 사회 생활, 그런 사회 환경에 잘 조화가 되고 적응되는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고요. 사회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한 육체를 이끄는 그런 보조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신이 말과 행동을 포함한 생활을 주도해가면서 육체를 해가 되거나 위험하거나 건전하지 못하거나 게으르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렇게 됨으로써 건강한 육체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세 가지 큰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첫 번째는 항상 좋은 생각에 있어야 합니다. 명상이나 산책이나 사색을 통해서, 그리고 항상 좋은 책을 읽음으로써 생각이 항상 좋은 상태에 있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좌선하는, 명상하면서 좌선하는, 어떤 경우는 단전호흡을 강조합니다만은, 단전호흡은 그 일부에 해당되고요. 좌선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고요. 좌선을 통해서 명상하면서 좋은 생각을 만들어가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신건강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로서 항상 좋은 생각에 머물러라,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항상 좋은 취미생활을 해라,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이 좋은 취미생활에는 예술이든가 어떤 특기 활동, 음악, 미술, 사진, 이런 예술활동, 특기활동, 좋은 취미생활이 좋고요. 또 다른 좋은 취미생활로서는 꽃이라든가 채소라든가 또는 애완동물, 이런 것들을 기르면서 다른 생명들과 교류하면서 좋은 정신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으로서는 활발한 사회활동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좋은 친구를 사귀면서 좋은 주제로 항상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라면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반려자가 있는, 그리고 좋은 시간을 갖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특히 술과 담배는 절제를 해야 하고요. 그런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주제로 대화하는 것에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봉사나 헌신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정신을 유지해가는,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세 가지 방법으로서 저는 첫 번째, 항상 좋은 생각에 머물도록 여러 가지 명상, 산책, 사색, 좋은 책 읽기, 이런 것들을 하라. 두 번째는 좋은 취미생활을 하라. 예술, 특기활동 또는 채소, 꽃, 애완동물 이런 기르는 좋은 취미생활을 하라. 세 번째는 활발한 사회활동, 좋은 친구를 사귀면서 좋은 주제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 헌신하는 활동을 해가면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일들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짐작이 되시겠습니다만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것들은 먼저 욕심이 과하다든가 또는 지나치게 과민한다든가 민감하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지나친 성공 또는 승부욕, 또 지나친 고민, 지나친 짜증, 지나친 화를 내는 거, 이러한 것들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롭고요. 물론 이제 흡연이나 과음, 과식,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육체에 해로움을 끼칠 수가 있고요. 과로,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정신적인 해로움을 거쳐서 육체적인 해로움으로 이어진 것이 되고요. 흔히 제가 일반인들한테 듣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약을 많이 먹는 것, 병원에 자주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매우 좋지 않는 현상이고요. 약을 많이 먹는 거, 병원에 자주 가는 것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약이나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정신적인 맑은 건강한 정신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육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정신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해가는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예를 들어보면은 욕심, 경쟁심, 시기심, 승부욕, 자만심 이런 것들을 줄여야 하고요. 또한 걱정, 고민을 줄여야 하고요. 시기, 질투, 화, 짜증 이런 것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너그럽게 관용을 하고 양보, 포기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여유를 갖는 것이 좋고요. 또한 자신감과 자긍심, 자신감, 자긍심을 갖는 것이 좋고요. 더불어서 감사하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추는 것이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자세로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머리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자기에게 맞는 그러한 흥미, 어떤 재미를 붙이는 그래서 이를 취미생활로서 연결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생활에 있어서 보람을 찾는 앞에서 헌신과 봉사활동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보람을 찾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고요. 마을 일이나 모임 이런 곳에 동참을 하면서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것도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앞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건강한 정신보다는 건강한 육체에 직접적으로 더 영향을 미칩니다마는 규칙적인 생활, 즉 식사에 있어서 규칙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활동 그리고 잠 이런 것들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특히 식사에 있어서는 식사 양이라든가 골고루 먹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식사 생활이 필요하고요. 육체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일이나 운동이나 산책이나 청소 이런 것들 통해서 적당한 육체적 활동이 항상 필요하고요. 또한 잠에 있어서 깊은 잠, 깊은 수면에 드는 것 필요하고요. 또 충분한 잠을 자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물론 지나치게 잠을 자는 것은 도리어 두뇌 활동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잠을 많이 자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이고요. 또한 일상적으로 적당히 바쁜 생활, 게으르지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바쁘지 않는 그런 적당히 바쁘기 그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좋은 취미생활로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굳이 열거를 해보면은 꽃 가꾸기, 산책, 여행하기, 동호회 모임, 운동, 취미 활동 같이 하는 동호회 모임, 독서 및 사색, 명상, 수시로 새로운 것 찾기, 노래 부르기, 동요나 대중가요나 가곡, 어떤 것도 좋습니다만 노래 부르기, 음악 듣기, 영화 보기, 서예, 그림 그리기, 사진 촬영, 낚시, 등산 또는 토론하기 이런 것들이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말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좋은 취미생활로서 나열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을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매일 3가지씩 생활 습관으로서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면은 하루에 3번 이상 껄껄껄 웃는 것을 해보시는 것. 즉, 허허허, 하하하, 호호호. 좀 더 크게 이러한 웃음들을 3번 이상 하루에 웃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추천을 드리고요. 또한 3번 이상 허리를 펴고 스트레치를 하는, 허리를 펴고 그 스트레치를 하는 그러한 3번 이상, 적어도 3번 이상 이러한 생활을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하루에 적어도 3곡 이상 노래를 불러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동요도 좋고 가곡도 좋고 대중가요도 좋은데요. 3곡 이상 가능하면 크게 그리고 여유 있게 웃으면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3.3 생활 습관 드리는 그런 3번 이상 껄껄껄 웃기, 3번 이상 허리 펴고 스트레치 하기, 3곡 이상 노래를 부르기 이러한 것들을 매일 습관적으로 하시면은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을 최종 정리를 해보는데요. 좀 더 크게 정리를 해보면은 나의 주체는 육체가 아닌 혼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혼이 이끌어가며 만들게 된다. 그래서 혼이 올바르면 육체는 건강하다. 이러한 확신과 이에 맞는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러면서 인생은 육체를 수단으로 하여 혼을 훌륭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 해당된다. 이러한 철학을 또는 신념을 꼭 가지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해 가시라. 그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럼으로써 건강한 정신적인 활동, 이에 따라서 건강한 혼이 만들어지면 건강한 육체는 저절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